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신호등입니다. 듣고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다면 당신에게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가을로 들어서는 길목,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참 다르죠. 잠깐 나갔다 들어와도 코끝이 시리고 밤에는 이불을 한 겹 더 덮게 됩니다. 이럴 때 몸이 금세 피곤해지고 목이 칼칼하거나 기침이 나기 시작하죠. 저도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몸이 이제 계절이 바뀌는구나 하고 신호를 보내요. 환절기라는 말 참 익숙하지만 막상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좀 피곤하겠지, 감기 한번 걸리면 낫겠지 하며 넘어가다가 정작 몸이 힘들어질 때가 되어서야 뒤늦게 후회하게 되죠. 오늘은 환절기에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들을 알아보고 그 신호를 어떻게 돌봐야 건강하게 가을을 넘길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 속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작은 불편함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는 실제로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고 계신 분들의 경험도 담겨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방법들입니다. 가을 문턱에 서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감기에 잘 걸립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몸이 무겁고 낮에도 졸음이 쏟아지죠. 코가 간질간질하거나 목이 따끔거리는 증상도 자주 나타나요. 이런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서 별일 아닌 것 같던 증상들이 병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일교차가 커지고 습도가 낮아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더 쓰게 됩니다.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5도까지 올라가는 날씨에 몸은 끊임없이 적응하느라 바쁘죠.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의 활동이 줄어들고 목이나 코 점막이 마르면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건조한 공기는 호흡기 점막의 방어 기능을 약화시켜요. 평소엔 문제없던 먼지나 찬바람도 이 시기엔 자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가볍게 산책하고 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목이 칼칼하고 다음 날엔 콧물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일 말이에요. 서울에 사는 72세 박정자님도 비슷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동네 뒷산을 오르던 분이었어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산책이었죠. 그런데 지난 가을 어느 날부터 목이 따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냥 목 감기려니 하고 며칠 참았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목소리가 쉬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병원에 가서야 급성 인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찬바람에 목이 노출된 채로 운동을 계속한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죠. 일주일 동안 약을 먹고 집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분이라 더 속상했어요. 그분은 그 후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작은 것부터 챙겨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후 산책을 나갈 때는 반드시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찬바람이 직접 닿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 시간도 새벽 6시에서 오전 9시로 조금 늦췄습니다. 해가 어느 정도 떠서 기온이 올라간 뒤에 나가니 몸이 훨씬 편했죠. 그해 겨울 그분은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분들이 연달아 감기로 고생할 때도 말이에요. 스카프 하나, 시간 조정 하나로 달라진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환절기엔 체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36.5도 정도를 유지할 때 가장 건강하게 작동해요.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지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겹겹이 옷을 입고 특히 목과 발목,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이 세 부위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 열 손실이 크거든요. 실천은 간단합니다. 외출 전엔 겹옷 한 벌을 꼭 챙기세요. 가디건이나 얇은 점퍼 하나면 충분합니다. 낮에 더우면 벗고 저녁에 쌀쌀하면 다시 입으면 되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는 동안 떨어진 체온을 올리고 건조해진 목을 적셔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 큰 병을 막아줍니다. 왜 요즘은 쉽게 피곤하고 잠도 잘 안 오지? 환절기엔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에 별로 무리한 것도 없는데 저녁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고 밤에 누우면 잠은 안 오고 뒤척이기만 하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불안해지기도 해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나이가 드니까 이러는 건가 하는 걱정이 들죠. 하지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체온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따뜻한 환경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약 3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반대로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지죠.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도 몸이 스스로 면역력을 높이려는 반응입니다. 즉, 체온을 지키는 건 곧 면역을 지키는 일이에요. 환절기에 체온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죠. 낮에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저녁에 찬 공기를 마주하면 몸은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체온 조절 기능이 흔들리죠. 또 건조한 공기 때문에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체온도 함께 떨어집니다. 땀이 증발할 때 열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은 밤에 잠잘 때 코가 막혀서 힘들었던 적 없으신가요? 특히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엔 실내가 더 건조해져서 코 점막이 말라버리죠. 익산에 사는 68세 이만수님도 그랬습니다. 매년 가을만 되면 밤마다 코가 막혀서 잠을 설치곤 했어요. 낮엔 괜찮은데 누우면 코가 답답해지고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 목도 마르고 기침도 나왔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무겁고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견뎠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찾았죠. 의사는 코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코점막이 너무 건조해서 붓고 있다고요. 집안 공기가 너무 마른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거라고 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그분은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우선 젖은 수건을 방 안에 여러 개 걸어뒀어요. 빨래 건조대에 걸기도 하고 침대 근처 의자에 걸쳐 두기도 했죠.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면 몸속 수분이 보충되고 따뜻한 온도가 체온을 올려주죠.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코가 막히는 일이 줄어들고 밤새 숙면을 취할 수 있었죠.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도 맑고 몸도 가벼웠어요. 주변 분들도 그분이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했죠. 단순히 수건 몇 장과 물 한 잔이 만든 변화였지만 그분에게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경험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분은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 때는 젖은 수건을 꺼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3가지가 중요합니다. 햇볕, 수면, 수분이에요. 이 3가지가 충분하면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수면은 몸을 회복시키며 수분은 체온 조절을 돕죠. 특히 햇볕은 공짜 보약이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하루 20분만 햇볕을 쬐어도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져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낮에 20분 정도 햇볕을 쬐세요. 산책을 나가도 좋고 집 베란다에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꼭 마셔보세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잠이 깨니까 미지근한 정도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잠도 잘 오게 되죠. 날이 선선해지면 운동하기 좋은 때다 싶지만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무릎이나 허리를 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름 내내 더워서 못했던 운동을 이제야 하려고 마음먹고 갑자기 무리하게 움직이는 거죠. 등산을 가거나 조깅을 시작하거나 헬스장에 등록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여름 동안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근육과 관절이 굳어 있거든요.
찬 공기 속에서 근육과 관절은 더 경직되기 쉽습니다. 기온이 낮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죠. 이 상태에서 갑자자 움직이면 염좌나 근육통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무릎과 허리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절기 운동의 핵심은 준비 운동과 꾸준함입니다. 세게 하는 것보다 오래 하는 게 중요해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은 지금 준비가 됐을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뻐근하진 않은가?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진 않는가?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무리하면 결국 다치게 됩니다. 용인에 사는 74세 정혜복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어요. 70이 넘어도 아프지 않고 잘 지내왔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가을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 쉬면 나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어요. 계단을 오르는 게 두려워질 정도였죠. 마트에 가도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찾게 됐고 외출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정형외과를 찾았어요. 의사는 무릎 관절이 많이 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근육이 관절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데 운동 없이 지내면 더 빨리 약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대신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죠. 의사는 물리치료사를 소개해줬고 그곳에서 그분은 새로운 운동법을 배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알려준 운동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벽을 잡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균형 운동이었죠. 처음엔 10초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중심을 잡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 하루 총 20분 정도였죠.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버티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한 달 후엔 30초도 거뜬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2개월쯤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된 거죠. 3개월 후엔 계단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리 근육이 단단해지니 걷는 속도도 빨라졌고 몸 전체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주변 분들도 그분이 젊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운동을 매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습관이 돼서 하루라도 안 하면 뭔가 허전하다고 합니다. 단순한 균형 운동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분은 주변 분들에게도 이 운동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과 다리 근력이 중요하다는 걸 몸소 체험했으니까요. 환절기 운동은 걷기, 기지개, 균형 운동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하루 30분만 꾸준히 해보세요.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이에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 할 수 있죠. 기지개는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균형 운동은 넘어지는 걸 예방합니다. 이 3가지를 번갈아 하면 몸 전체를 골고루 쓸 수 있어요. 실천할 때는 시간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운동은 해가 어느 정도 떠오른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따뜻한 햇살 속에서 시작하세요. 새벽이나 저녁은 기온이 낮아서 몸이 경직되기 쉬워요. 따뜻한 시간에 운동하면 몸이 부드러워지고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그리고 운동 전엔 꼭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팔다리를 천천히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약 대신 먹는 음식이 진짜 보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환절기엔 잘 먹는 것이 그 어떤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몸이 피곤할 때, 목이 칼칼할 때, 기운이 없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바로 제대로 된 식사예요. 약은 증상을 완화시켜주지만 음식은 몸의 근본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제철 음식엔 그 계절에 필요한 영양이 가득 들어있죠. 환절기엔 호흡기와 혈관이 특히 약해집니다. 찬바람에 기관지가 자극받고 온도 변화에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부담을 받죠. 이럴 때는 기관지를 보호하고 피로를 줄이는 음식이 필요해요.
도라지와 배는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고구마는 장 건강을 돕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따뜻한 국물은 체온을 올려주죠. 여러분은 환절기마다 목이 불편하신 적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에 가래가 낀 것 같고 기침이 나오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부산에 사는 70세 조미자님도 매년 가을마다 그런 증상을 겪었습니다. 여름엔 괜찮다가 가을만 되면 어김없이 목이 칼칼해지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감기인가 싶어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았죠? 병원에 가면 목이 예민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분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 증상이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낮에도 말하기가 불편했죠? 목소리도 자꾸 쉬어서 전화 통화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웃 어르신 한 분이 그 모습을 보고 조언을 해줬어요. 도라지 배즙을 매일 마셔보라는 거였죠? 도라지는 예로부터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진 식재료였고 배는 목을 촉촉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음식으로 약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매일 먹던 약도 별 효과가 없었으니 시도해 볼만 했습니다. 그분은 시장에 가서 도라지와 배를 샀어요. 도라지는 껍질을 벗겨 물에 담가 쓴맛을 뺐고 배는 깨끗이 씻어 작게 잘랐죠? 그리고 함께 믹서에 갈아즙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한 모금 마셨을 때 쓴맛이 살짝 났지만 배의 단맛이 중화시켜줘서 먹을만 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하게 데운 도라지 배즙 한 잔을 마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목이 칼칼하고 기침도 나왔죠.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덜 불편했어요. 가래도 예전보다 줄어들었죠. 2주가 지나자 기침 횟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엔 거의 기침이 나오지 않았어요. 신기한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주변 분들이 연달아 감기에 걸리고 병원이 붐빌 때도 그분은 멀쩡했어요. 목이 칼칼한 느낌도 없었고 기침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도라지 배즙을 꾸준히 마신 덕분에 기관지가 튼튼해진 거였죠. 그분은 정말 놀라웠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매년 반복되던 증상이 단순한 음식 하나로 해결된 거니까요. 지금도 그분은 매일 아침 도라지 배즙을 마십니다. 이제는 습관이 돼서 안 마시면 뭔가 빠진 것 같다고 해요.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있죠. 목이 불편한 분들, 기침이 자주 나는 분들에게 한번 시도해 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 조언을 따른 분들 중 여럿이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약에만 의지하지 않고 음식으로 몸을 돌볼 수 있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환절기 식탁에 올리면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라지와 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지를 보호합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가래를 삭이고 염증을 가라앉히죠. 배는 수분이 풍부해서 건조한 목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즙으로 만들어도 좋고 꿀에 재워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약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쉬운데 고구마를 꾸준히 먹으면 도움이 돼요. 특히 껍질째 먹으면 영양이 더 풍부하죠. 쪄서 먹어도 좋고 구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아요.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니까요. 등푸른 생선은 혈관 건강의 보약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해요. 이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데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으면 이를 예방할 수 있죠.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구이로 먹어도 좋고 조림으로 먹어도 영양가가 높아요. 따뜻한 국물 요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북어국 같은 국물 요리는 체온을 올려주고 수분을 보충해줘요. 특히 아침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으면 하루를 시작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서 소화도 잘 되고 기운도 나죠. 국물 요리를 할 때는 채소를 듬뿍 넣으면 영양이 더 풍부해집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끼 따뜻한 반찬 하나를 꼭 챙기세요. 차가운 음식만 먹으면 몸이 식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따뜻한 음식 하나만 있어도 식사 후 몸이 훨씬 편해요. 그리고 등푸른 생선을 구울 때는 레몬즙을 살짝 뿌려보세요. 비린내가 줄어들고 비타민도 추가되니 일석이조입니다. 음식은 약보다 느리지만 그만큼 몸에 부담이 없고 근본적으로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좋은 습관 하나보다 무서운 건 나쁜 습관 하나입니다. 환절기에 몸을 망가뜨리는 주범들이 있어요. 찬물 샤워, 새벽 운동, 과식이 대표적이죠. 이런 습관들은 얼핏 보면 건강에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찬물로 샤워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새벽에 운동하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것 같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기운이 날 것 같죠? 하지만 환절기엔 이 모든 게 독이 됩니다. 찬물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혈압을 높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맞으면 몸이 놀라서 심장에 무리가 가죠.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엔 뇌혈관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새벽 운동도 위험합니다. 새벽은 하루 중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이에요.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과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면역 활동에 쓸 에너지가 줄어들죠. 특히 저녁에 과식하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소화가 안 된 채로 누우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서 잠을 설치게 돼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이런 나쁜 습관들이 쌓이면 작은 감기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습관의 위험성을 몸소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66세 김영운 님이에요. 그분은 평생 건강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했고 큰 병 한 번 없이 지내왔죠.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매일 새벽 오시면 일어나 찬물로 샤워를 했어요. 몸을 단련한다는 생각에서였죠. 찬물 샤워를 하면 정신이 번쩍 들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름엔 괜찮았어요. 기온이 높아서 찬물이 시원하고 상쾌했죠. 하지만 가을로 접어들면서 달라졌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도 그분은 습관을 바꾸지 않았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처음엔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조금 춥긴 해도 곧 익숙해질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잠을 덜 자서 그런가 싶었죠. 하지만 충분히 잤는데도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질 뻔했어요. 심하게 어지러워서 벽을 붙잡고 겨우 버텼죠. 그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혈압을 재고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선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의사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죠. 그분은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물었어요. 운동은 언제 하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샤워는 언제 하는지 말이죠. 찬물 샤워 이야기를 듣자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찬물에 갑자기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그 과정에서 혈압이 치솟는다고요. 특히 새벽에 체온이 낮은 상태에서 찬물을 맞으면 더 위험하다고 했죠.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떨어져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건강을 위해 한 일이 오히려 몸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걸 말이죠. 그날부터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찬물 샤워는 즉시 중단했어요.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찬물의 자극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지나자 오히려 몸이 편해졌어요. 샤워 후에 몸이 떨리거나 어지럽지 않았죠. 일주일 후 다시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니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했죠. 그분은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후로 그분은 주변 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위한다고 무리하지 말고 몸의 신호를 잘 들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환절기에 지켜야 할 올바른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몸이 따뜻해진 뒤에 움직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나가지 말고 실내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깨워주세요. 따뜻한 물을 마시고 10분 정도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요. 둘째,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하세요. 너무 뜨거워도 안 좋고 너무 차가워도 안 좋습니다. 피부에 닿았을 때 편안한 온도가 가장 좋아요. 셋째, 식사는 80%만 드세요. 배가 부르다 싶을 때가 아니라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놓는 겁니다. 처음엔 아쉬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몸이 훨씬 가벼워요. 소화도 잘 되고 피로감도 덜하죠. 과식은 당장은 만족스러워도 결국 몸에 부담을 줍니다. 적게 먹는 게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해가 뜨고 1시간 뒤 몸이 완전히 깨어난 시간에 시작하세요. 새벽에 차가운 공기 대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움직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식탁에선 조금 덜 먹기를 실천해 보세요. 반찬 하나를 덜 먹거나 밥을 한 숟가락 덜 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지키는 것, 그게 오래가는 건강의 비결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건 자연의 일이고 그 변화에 몸이 적응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실천 하나로도 몸은 금세 반응해요. 스카프 하나로 목을 감싸고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30분 걷기로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환절기 건강관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가 매일 하는 습관들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외출할 때 겹옷 하나 더 챙기기, 아침에 따뜻한 물 마시기, 햇볕 아래서 20분 걷기, 따뜻한 국물 요리 한 그릇 먹기,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이런 사소한 것들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오늘 만난 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스카프 하나로 감기를 이겨낸 박정자님, 젖은 수건과 물 한 잔으로 숙면을 되찾은 이만수님, 균형 운동으로 무릎 통증을 극복한 정혜복님, 도라지 배즙으로 기관지를 튼튼하게 만든 조미자님, 잘못된 습관을 바꿔 건강을 회복한 김영훈님까지, 이분들은 모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분들입니다. 단지 작은 것 하나를 실천했을 뿐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부터 몸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주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돌봐주세요. 그게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계절은 돌고 돌지만 우리 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내 몸, 오늘부터 더 따뜻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